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주문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폐기물 매립장 건설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사업자인 태영건설이 강릉시 측에 건설 중단 결정 문서를 보내온 건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주민 보고회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의 질의가 묵살돼 불통 논란도 일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강릉시 영곡 면사무소 앞 교차로 주문진과 연곡, 양양군 현남면 주민까지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태영 동부 환경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 건설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연 겁니다. 저희가 안 막으면은 주민들이 이거 그냥 이제는 그냥 진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끝까지 막아야 된다고 경각심도 주고.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중단 주민보고회. 사업 주체인 태영건설이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는 결정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강릉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는 겁니다. 관광지 인근에 지어져 대기오염과 악취, 침출수 유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항의 투쟁. 여기에 태영건설 본사와 채권단을 방문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강릉시의 행보가 마침내 결실을 본 겁니다. 태영에서도 우리 강릉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접 최고위 결정권자가 또 채권단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하지만 태영이 부지를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사업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돼 일방통행식 보고회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불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야기하고 그냥 쭉 나가시잖아요. 태영건설이 4년 동안 토지 매입과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등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사업 중단 공문을 보내면서 폐기물 매립장 건설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의 한 쓰레기 처리 업체의 근로자 월급 착복과 특정 노조원에 대한 징계 사안을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급 착복에 대한 경찰 조사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고 전용호 씨 가족이 동해시청 앞에 팻말을 들고 나섰고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아버지 사망 58일 만인 오늘 고 전용호 씨의 딸이 동해시청 앞에서 동해시 행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핑계만 대놓는 이런 입장은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이고 시민의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더 듣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는지. 같은 시각 시청 앞 대로에서는 한국노총 강원지역 노조원 6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아주 업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도 받아들이고 해서 입찰을 통해서 청소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집회에 참석한 동해시 의원은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쓰레기 업체와 동해시의 계약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 업체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문제인지 한번 두고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시 감사 담당관은 내부 감사를 통해 동해시와 해당 업체의 위수탁 대행 계약서를 살펴봤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노사 간의 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이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대기 발령과 직무정지된 직원들과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후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면 취재진의 입장문을 전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 6개 시군과 내륙 산지에 폭염경보가 계속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동해안 지역에 최고 36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동해 36.5도, 삼척 36.4도, 강릉 경포 35.9도, 속초 35.1도였습니다. 지난밤 최저 기온도 속초 30도, 삼척 29.4도, 강릉 29도를 기록하며 강릉은 11일 연속, 속초와 삼척은 10일 연속 열대야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되겠고 내륙과 산지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도내 온열 질환자는 지난주에만 18명이 발생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강원도 내 7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1차를 포함해 10곳에서 사업이 펼쳐집니다.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정선, 평창, 영월 등으로 강원도는 1차 선정된 춘천, 원주, 화천에 이어 모두 10곳의 특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지역이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선정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도계읍 산기리가 포함돼 댐 건설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총 저수용량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기댐이 건설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돼 주민 이익이 커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조절, 산불 용수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염성이 크고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수족구병 환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간 감염병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50.9명으로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살에서 12살까지 영유아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강릉시가 내년 말까지 주문진 농공단지 16,000여 제곱미터를 확장합니다. 강릉시는 2016년 주문진 제2농공단지 분양이 모두 끝남에 따라 이후 농공단지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2,000여 제곱미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내일 오후 2시 농공단지 협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